대남 섭렵 9월호. 아, 날씨 요번 달 정말 정말 덥네요. 그죠? 와, 거의 살인적인 더위? 특히 11시부터 한 오후 2시까지는 와,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누가 이렇게 돋보기를 저한테 이렇게 대고 있는 듯한 반사판을 저한테 이렇게 왜 그 옛날에 까만장이 태우는 그런 거 있죠. 누가 그거를 나한테 이렇게 대고 있는 돋보기를 대고 있는 듯한 그렇게 더워요. 여러분들 휴가들 많이 갔다 오셨는지. 음, 음. 그죠? 덥죠. 이럴 때 진짜 바닷물에 풍덩 아직까지도 더워요. 그죠? 아직까지도 덥고 지금도 해수욕 휴가 늦은 휴가 가기 뭐 쉽지 않고 뭐고 누군 늦은 휴가 가기 뭐 괜찮습니다. 아직도 이제 우리도 아열대 기후로 들어가고 적도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도 뭐 계속 수영장을 개방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일찍 열고 늦게 닫는 그런 이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점점 사계절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뭐 좋은 거 뭐 안타까울 건 없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자연 현상이 사계절이니까요, 그죠? 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다는 거? 글쎄요. 어떤 나라에서는 축복이라 그러고 눈도 오고 여름에 수영도 하고 어, 뭐 한쪽에선 계속 덥기만 한 그런 나라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 던져놔도 적응을 잘하는 게 아닌가. 음,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전천후 환경에 적응을 빨리 하지 않나. 더운 데 갖다 놔도 잘 살고 추운 데 갖다 놔도 잘 살고 그죠? 장원영님 너무 귀엽죠. 진짜 남들은 군대 안 가려고 온갖 지랄을 다 하는데 아이고 우리 원영양은 뭐 체험이긴 합니다만은 뭐 정식 군대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군복만으로도 엄청 덥거든요. 그죠? 그때 군대 자진해서 훈련을 그것도 심지어 유격 훈련을 이 더운 날에 현역 군인도 받기 힘들다는 그 유격을 자기가 자진해서 이렇게 어, 훈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바쁜 스케줄로 그죠? 너무 기특하죠. 장원영 양이 입대한다면 동반 입대할 친구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체험이 남아 그 마음가짐, 그죠?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죠? 아무튼 우리 원영 양그 비록 뭐 아주 작은 부분, 그래도 좀 힘든 과정이죠. 힘든 과정이지만 아주 작은 부분 뭐 경험이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원영양 동기 그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군대에 가서 지금 한참 이제 입대를 할 그런 시기인데 음,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좀 힘들게 군생활 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 많은 거, 나 한국 남자들이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고마워했으면 좋겠어요. 욕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욕을 합니까, 군인들을? 어? 언젠가부터 한국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언젠가부터 한국 군인들을 조롱하고 징병제 제도를 조롱하고 군대 간 사람 바보 취급하는 그런 이상한 문화 같은 게 솔직히 민주당 주도하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어? 우리 선배들이 우리나라를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군대 가서 군생활 어, 해서 우리 후배들이 또 잘 살 수 있었고 그죠?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었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은영이 형 너무 기특하고 그런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특하고 아마 연애사병 입대한다면 연애사병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죠? 참, 이런 군대 안 가려고 별 지랄 발광을 다 하고 군대 안 간 걸 무슨 훈장처럼 알고 있는 이런 시대에 참 우리 원영이 참 너무 기특해서 제가 한번 어,
타이틀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예. 이재명 정권 예상. 음, 이제 한 3개월 됐나? 6, 7, 8. 이제 한 인수위 정도 지났겠네요. 그죠? 정상적으로 부임을 했으면 인수위 정도 지났겠네요. 그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음. 근데 뭐 별 기대는 안 됩니다. 뭐 문재인 정권 시즌2가 아닐까? 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벌써부터 민생지원금 중과에 대해서 반발의 열심히 있죠.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최악이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서울 경기에 다 쏠려 있으니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서울 경기에 있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어요? 지금 가장 괜찮은 데가 대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구도 적당하고 예산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뭐 좀 그렇다 그러대요. 대구가 그나마 좀 적당하다. 이런 민생지원금 지급해주기 적당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라도는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예전에 그 전라도 쪽에 그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1년 예산이 1,400조인데 1조 원을 뿌리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지.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에서 살림을 잘 살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채권 발행해가지고 해도 그렇게 해줄 수 있었어요.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미 다 빨아먹고 나서 여의치가 않죠. 돈이 없죠 공부에. 그래서 제가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뭐 탄핵을 당하거나 뭐 빅 이벤트가 없지 뭐 전쟁인 같은 빅 이벤트가 없고 5년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간다는 가정하에 제가 정말 현실성 있게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년 예산 분명히 700조 이상 갈 겁니다. 지금 670조 정도로 어,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700조 이상으로 예상을 하냐 하면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월급을 올려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성상 작년에 예산 플러스 알파만 할 거란 말이죠. 작년 예산에 그대로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만 할 거라면 예산 조정을 안 할 거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예년 예산은 700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5년 1년마다 아마 100조 정도의 예산 적자가 예상되고요. 지금 원래 이제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해가 안 넘어가 2025년에 지금 벌써 1,500조 부채가 달성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0조씩 예산이 추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임기가 끝날 때쯤 200조 정도가 될 2,000조 정도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들고 뭐 그래서 이제 막 정부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겠죠. 시위를 하면 뭐 또 전염병이 돈다는 식의 어떤 코로나 사태 비슷한 걸 써먹지 않을까? 근데 코로나는 두 번 쓰긴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근데 코로나 사태 새로운 전염병이 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음. 그리고 N번방과 유사 사례가 발생을 분명히 할 겁니다. 임기 내에. 왜 그렇게 예상을 하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했던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공무원을 다 내보내고 새로 뽑아야 될 테니까 면접을 보겠죠. 그죠? 아마 N번방과 유사 사례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입니다. 그와 더불어 공무원들이 물갈이를 하겠죠. 자기 사람으로 채우겠죠. 그죠? 뭐 그런 뭐 이렇게 뭐 꼬투리 하나 잡히면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특채로 들어왔던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잘린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자영업 및 중소기업 파산 시급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물건값이 엄청나게 비싸졌기 때문에 자영업 및 중소기업 파산하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 거고 자영업들이 이미 문을 엄청나게 많이 닫았어요. 시내만 동성로만 가봐도 뭐 새로 생긴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자살률이 상승을 하겠죠. 민주당만 정권을 잡으면 자살률이 상승한다는 거는 뭐 통계치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은행 대출이 이제 또 포화 상태가 되겠죠. 지금 은행권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제2금융권, 뭐 새마을금고, 신협,
그리고 뭐 각종 그런 농협과 같은 그런 은행들이 지금 대출, 은행 대출, 그러니까 좀 소액 대출해 주는 데 있잖아요. 뭐 완전히 그 믿거나 그 뭐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데 말고 그래도 은행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오프라인 그런 매장은 지금 거의 포화 상태죠. 그럼 거기가 흔들거리면 메이저도 흔들거리겠죠. 어쨌든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임기 내에 오지 않을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고가 되면 빚을 대출을 못 갚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규모 정리 해고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은행 대출이 포화 상태, 이미 포화 상태죠. 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국가 총부채보다 지금 은행 대출, 개인 대출이 더 많던데.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지금 빚이 개인이 은행에서 돈 빌린 게 어마어마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같이 심지에 불이 붙고 점점점 붙어가 타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저 국가부채 2천조를 1년에 100조씩 추가 충당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대책을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뺏어가지고 퇴직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퇴직연금에서 이제 국채를 매입하게 만들겠죠. 지금 이제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음. 대충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경제 발전 이런 거는 큰 기대 안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죠, 그죠? 미국 갔다 와서 반미를 외쳐서 정권 대통령이 됐는데 민주당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반미적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앞에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쭈그리고 이등병 같이 앉아있다 그냥 왔는데 자기들끼리는 자화자찬한다고 박수를 치고 한심하죠, 그죠? 굉장히 한심합니다. 그냥 이 나라가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는 나라에서 반미를 외쳐서 반미를 외치고 대통령 당선된다는 게 좀 희한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죠? 참 아이러니해요. 전과자 국회? 이제 뭐 지금 민주당의 최고의 목표는 200석 해서 이제 헌법을 다 뜯어 고치는 그게 이제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달성되면 어 이제 헌법은 소위 말하는 걸레가 되겠죠. 다 뜯어 고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공산주의 공산국가 되는 거예요. 헌법을 다 뜯어 고치는 순간 그때부터 정말 북한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뉴스 보도나 이런 걸 물론 지금 허니문 기간이죠. 허니문 기간이 뭐냐면 당선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정부가 이제 막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이제 신혼 이제 막 이제 당선됐으니까 막 기대를 해서 뭐 뭘 해도 좀 봐주는 그런 기간을 보통 이제 허니문 정치 용어로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허니문 기간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제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지났는데도 별다른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지금 봤을 때 선거 전에는 이제 사법 리스크, 뭐 재판, 전과자, 범죄자 뭐 이런 이미지가 뉴스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이미지를 바꾸려고 민생지원금을 줘서 뉴스 보도 행태를 보면 어, 돈 주는 좋은 사람,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 민생기원금 좋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뉴스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 전과자에서 민생지원금 주는 좋은 대통령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저는 저희 아버지, 저희 형, 저 거는 받아서 어, 잘 썼는데 일부는 카드만 받고 돈이 입금이 안 됐다 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인지. 어, 카드만 받고 돈이 입금이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못 썼다고. 그래서 지금 막 폭발 직전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 어, 어. 그리고 지자체에서 뭔가 일부는 부담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뭐 괜찮게 줬는데 그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는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음,
아무튼 뭔가 뭐 취지, 좋은 취지로 민생지원금을 준 거는 까진 좋았는데,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좀 있으면 또 내년에 있나요? 올해 내년에 지자체 선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전쟁 나지 않으면 지자체 선거를 할 텐데, 그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죠? 지금 좀 보면 지자체들이, 지방 그 자치제들이 좀 무리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추경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뭐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했으면 돈을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 그 입금을 안 시켜줬나요? 하여튼 지금 뭐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좀 약간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외교가 제일 쉬워? 우리나라는 외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중국하고도 친하게, 공산주의 진영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미국 진영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친하게 지낸 게 우리 국익을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들하고도,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하고, 또 미사일 같은 거 기술 이전해 주는 것도 러시아하고, 막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외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뭐 자유진영 같이 그냥 미국하고만 친하게 지내든지, 아니면 중국하고만 친하게 지내든지 이러면 좀 쉬운데, 이거는 여기도 잘 지내야 되고 저기도 잘 지내야 되고, 어, 또 중립지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생존하고 몰린 거는 또 미국하고도 혈맹으로도 자주 나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입김이 아무래도 셀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또 미국은 한국을 식민지처럼 생각을 하고, 까라면 까라면 이러고, 그죠? 어, 글쎄요, 저는 요번에 뭐, 본인들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방미하는 것 자체에서 뭐, 그것도 그죠. 당선됐다고 인사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저게 외교 천재일 것 같으면, 저 윤석열 대통령 외교 신이죠. 그죠? 저게 외교 잘한 것 같으면, 이등병 각 잡고 앉아 있는 그런 자세인데, 저게 외교 잘한 것 같으면, 그죠? 좀 있으면 이제 트럼프의 청구서가 날라올 텐데, 보면 알겠죠. 외교를 잘했나 못했나. 외교를 잘했으면 청구서가 약해질 테고, 외교를 못했으면 청구서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 테고, 그죠? 그럼 보면 알겠죠. 좀 있으면 날라올 겁니다. 그죠? 전자기기 오작동 주의. EMP 효과는 전자기 펄스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핵무기 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는 전자장비의 회로에 과전류를 발생시켜 일시적인 기능 장애나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EMP 효과,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EMP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어, 뭐라 그래야 되나, 핸드폰 같은데 이렇게 EMP 전파를 쏘면, 어, 핸드폰이 이렇게 먹통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더우니까 냉풍기를 하나 더 샀어요. 냉풍기를 하나 더 사고 한 3주 정도 썼나? 괜찮았어요. 전 참 좋았어요. 집도 시원해지고, 얼음 바꾸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더우니까 전 좋았는데, 갑자기 그 광복절 날이었어요. 광복절 날이에요. 광복 TV에서 이제 광복절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8단으로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버지가 리모컨을 잘못 누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코드를 뽑아가 다시 꼽았는데 꼽으니까 또 8단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어, 그런 산지 3주도 안 됐는데 그런 손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또 더운데 그걸 너무 귀찮잖아요. 또 보내가지고 또 뭐 새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반품 시켜야 돼. 근데 반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는데 다행히 반품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AS를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반품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얘가 눌렀는데 반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업체한테 되게 미안하지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반품을 시킬 수밖에. 이거는 너무 핵심적인 기능이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반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그리고 또 아버지 방에 있던 핸드폰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버지 방에서는 전화를 받거나 걸 수가 없어요. 전파 방해하는 것처럼 아버지 방에서는 뭐 수신이 안 잡힌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나가도 안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골목에 나가면 잡혀요. 바깥에 나가서 도로에 나가면 안테나가 서요. 근데 방 안에 들어오면 전화를 못 받아요. 희한한 현상이 생겨요. 어. 그리고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피부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태울 것 같이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죠. 선풍기를 틀면요, 선풍기가 이렇게 온풍기 같이 그렇게 틀어져요. 엄청나게 덥죠 지금. 어. 누가 에어컨 뭐 한 달 틀었는데 전기세 2만 얼마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 집이 지금 선풍기 3대 틀고 냉장고 있고 TV 있고 밥통 쓰고 전기 등 잠깐 켜고 컴퓨터 켜는데, 저번 달에 5만 원 나왔고 이번 달에 4만 8천 원 나왔어요. 전기세. 에어컨 안 트는데도 그렇게 나왔는데, 거의 예전에 한 2배 정도 나왔어요. 작년이나 재작년 전기세 한 2배 정도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와트 계산을 해봤을 때 최소한 지금 에어컨 트시는 분들은 아마 한 4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에어컨에 RTX 5090 쓰시는 분은 아마도 한 100만 원 넘게 나오지 않을까?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전기세 얼마 나오는지 에어컨 트신 분들 혹시 인정할 수 있으면 유튜브에 인정 좀 해주세요.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적게 나오는지. 음. 몇 시간 틀었는데 그렇게 나오는 건지. 그런 거 좀 올려주시면 되게 고맙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성층권에 누가 핵폭탄을 쐈는데 진입할 때 터졌든지, 아니면 성층권에 뚫고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요격을 당했든지, 요격을 당해도 이런 현상이 생기죠. 핵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하면 되죠. 요격을 해도 밑으로 핵이 쏟아지게 만들면, 일종의 그 드래곤볼의 에너지파 같이 그렇게 밑으로 에너지파를 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폭탄이 빵빵빵빵 터지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혹시 집에 핸드폰 전자기기 혹시 손상된 거 없는지, 음, 음. 그런 거 혹시 있으시면 아마 EMP가 아닌가.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그 지원을 해주고 있죠. 냉장고 이런 거 뭐 사면 10% 할인해 주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민생지원금 주고 있죠. 민생지원금 주면 핸드폰 바꿔라 뭐 이런 건가? 좀 수상하죠, 그죠? 핵이 터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뜨거움과 전자기기 손상과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핵폭탄밖에 없다. 알뜰폰 찾아 상만리.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이 제가 앞에서 없어 고장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되긴 되는데 핸드폰도 산지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처음엔 대리점을 갔다 그랬죠. KT 쓰고 계셨는데 KT 대리점을 가서 이제 그 알뜰폰을, 그러니까 중고폰을 하나 사서 KT 대리점 가서 유심만 받을 수 없냐 이러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갔는데 거긴 된다 그래 갔더만 거기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여기는 가봐야 안 해주는구나.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곳을 찾아가자 이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알뜰폰을 여러 번 신청했던 그 대구 가면 명덕 내거리 명덕 우체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예전에 여러 번 접수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마침 이제 가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알뜰폰 사업을 철수했다는 거예요. 명덕 우체국에서는 안 받는데.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대구 우체국, 남구 우체국이라고 있어요. 좀 큰 건물에. 거기는 11시까지만 한대. 그래가지고 갔다가 좀 애매한 거예요. 버스 타고 가기도 그렇고 택시 타고 가기도 거리가 좀 좁고, 그래서 일단 걸었죠. 좀 빨리 걸었죠. 빨리 걸어서 도착을 하니까 11시 7분이었어요. 우체국을 딱 돌아가서 물어보니까 11시 7분인 거라. 그러니까 아저씨 혹시 알뜰폰 안 되냐고. 그러니까 11시 7분이라서 안 된대.
와, 완전 쌍용 자동차가요. 와, 내 완전 하여튼 11시 7분이라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아버지 보고 좀 천천히 올라오라 그러고 제가 먼저 가서 이제 확인해 보겠다고. 근데 내려왔는데 없는 거라. 아버지 차주로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내려왔는데 없는 거라. 그래가 명동 내거리까지 다시 왔다가 그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죠, 왕복을. 그 와중에 이제 그 대리점 가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부 거기 알뜰폰만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알뜰폰이 가입자가 9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거의 LG U 플러스가 한 1000만 명 정도 가입했는데 거기에 지금 곧 육박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왜 알뜰폰 이걸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그때 알뜰폰에서 핸드폰 할부로 사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벌써 그게 2016년인가 17년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벌써 한 10년, 대략 한 10년 정도, 7, 8년 정도 시간 동안 거의 9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처음에는 뭐 어르신 폰이네, 질 떨어지네,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900만 명이나 가입했다는 거는 거의 폭발적인 수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폭발적인 수요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우체국으로 다시 올라가니까 우체국에 와 계시더군요. 그래서 11시 넘어가 안 된다고 뭐 그런 소리를 들었나 보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다시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내에 대구 우체국이라고 있어요. 경상가면공원 맞은편에. 옛날 그 병무청 맞은편에. 지금 병무청 이상 같지만 옛날 병무청 맞은편에 대구 우체국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2시에서 4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죠. 내일 여기 다시 올 것인가?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여기 이쪽으로 바로 다시 올 것인가? 아니면 나왔는 김에 가입을 하고 갈 것인가. 아버지하고 잠깐 의논을 했는데 그 남구 우체국 바로 앞에 지하철 그 탑승구가 있었어요. 음, 지하철 타는 계단 그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그게 바로 문 밖을 딱 나가면 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잘 됐다 이래가지고 가자. 그래 나왔는 김에 신청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나와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시내로 갔죠. 근데 그 대구 지하철이 되게 좋은 시설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이제 버스에는 교통카드를 2번 찍으면 2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도 같을 거다 생각해서 한 번 찍었는데 한 번 찍고 아버지를 먼저 안으로 넣었죠. 넣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찍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 왜 안 된다 그러지? 한 명, 교통카드 한 명에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 물어봤어요. 거기 그 안내원한테 전화해가 물어보니까 교통카드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토큰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데를 이렇게 둘러봤죠. 그러니까 자동화 기기가 있는데 이게 또 돈이 안 들어가요. 1,000원짜리가. 자꾸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사고 있었는데 못 사고 짜증이 확 나가 있었는데 옆에 아저씨가 또 어떤 아저씨가 이제 티켓을 사는 거예요. 근데 티켓 기계 안에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딱 올리는 거랑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딱 올리니까 토큰이 그 우대권 저희 아버지 나이가 많으니까 70세 이상이니까 우대권 카면서 공짜 티켓이 나오더군요. 코인이. 그래가지고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대니까 그 우대 토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꿀 완전히 아버지 차비는 아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그걸로 이제 무사히 지하철을 타고 시내 가가지고 이제 무사히 할 수 있었는데 신청 끝에 이제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세팅하고 뭐 구글 가입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 폰이 그 보통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을 하면 보통 그 전에는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거는 저희 아버지 새로 산 폰은 물론 보안이 강화됐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아이디를 만들지 않으면 인터넷 자체가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
그 고장 난 거 아니에요.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인터넷을 쓸 수 있어요.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구글 아이디를 만들어서 거기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카톡하고 다 쓸 수 있어요. 카톡도 물론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어. 그리고 제한 그 유심 칩이 없으면 제한을 두는데 유심 연결이 돼 통신 전화 연결이 되면 와이파이나 이런 것도 다 해제가 됩니다. 유심을 넣기 전에는 약간 막혀 있는데 유심을 넣고 나면 해제가 되니까 고장 난 거 아니니까 그거 다 연결하면 다 인터넷하고 와이파이하고 다 돼요. 네, 꼭 참고하시고. 우체국 가야 저렴한 요금제 5,000원 이하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을 할 수 있고 어 뭐 싸게 핸드폰 싸게 쓰는 방법은 중고폰을 사서 중고폰 작업제 폰을 사서 유심만 넣는 그러면 5,000원 이하의 요금제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은 데이터 위주로 많이 돼 있더군요. 제가 우체국 홈페이지 가가 알트폰 그 섹션을 봤는데 거기는 데이터 위주의 상품을 많이 돼 있는데 우체국 그 현장에 가서 가입을 하면 거기서 팜플렛을 주거든요. 그러면 상품이 좀 더 저렴한 게 있어요. 어, 요금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다르니까 참고하시고 현장 가면 조금 더 저렴해요. 일단 그건 아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신청을 하면 택배로 유심이 이렇게 배달이 됐었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바로 유심을 바로 지급을 하니까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집에 한 5, 6시쯤 되면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달 바로 개통이 가능해요. 조금 있으면. 그리고 저도 이제 좀 했는 게 중고폰이니까 중고폰을 사서 했기 때문에 초기화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사용 전에 그러니까 유심이 작동되기 전에 그쪽 유심 전파가 오기 전에 가입이 되기 전에 핸드폰을 한번 초기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작동 이상하게 됐던 약간 이거 고장 난 거 아닌가 반품해야 되나 싶었었는데 초기화를 한번 진행하고 나서는 좋아졌어요. 정상 작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중고로 샀는데 이상하면 초기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반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스타일 폴더? 그래서 그 아까 그 새로 구매한 스타일 폴더라는 그 폰을 그 폴더폰이죠. 어르신들은 인터넷 물론 이렇게 능숙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 아버지 라이프 스타일은 전화를 그냥 바로 거는 스타일이라 그래도 이거는 터치되고 카톡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뭐 다 되더군요. 그렇게 나쁘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은 한 73,000원에서 8만원 좀 깨끗한 거 15만원까지 있고 보통 74,000원 5,000원 요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요게 있으면 이걸 지금 우체국에서도 이 폰이 요거하고 스타일 폴더 원인가 이게 원인가 그렇고 2가 있거든요. 여기 시계 있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할부로 24개월 하면 핸드폰 가격이 27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거 살 수 있어요. 분납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요금은 7,000원대고 요금은 7,000원대고 기계도 뭐 한 17,000원 되겠죠. 요금만 7,000원인지 모르겠는데 어 17,000원 정도 낼까 한 달에 한 만원씩 내지 않겠습니까? 28만 원이 28만 7천 원인가 그러니까 24개월이면 만원 조금 더 내겠네요. 그죠? 한 2만 원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내면 새 제품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들어있는 거. 그런 걸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가격은 좀 비싸죠. 3배 가까이 되죠. 한 7만 5천 원 정도니까 3배 가까이 되죠. 3배 넘죠. 어, 제일 좋은 거는 중고폰 사서 유심 꽂는 게 제일 쌉니다. 음, 핸드폰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케이스 하나 사가지고 케이스 씌우면 굉장히 이뻐요. 생각보다 이쁩니다. 케이스가 너무 이뻐요. 케이스가 생각보다 이뻐요. 근데 케이스 한 만원 가까이 하는데 그 카본 무늬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 되게 이뻐요. 그거 사서 장착했는데 생각보다 이쁘더라고요. 근데 카메라가 저기 위치가 좀 낮아가지고 카메라 찍기는 좀 그래요. 불편해요. 카메라가 저기 등에 있으면 그러니까 전면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그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안 되고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이 가려져요. 어, 어. 아무튼 나노 유심이고, 음, 여기 21만 원대. 음, 자, 팜플렛을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지저분해서. 음, 20 23만 7천 원이에요. 23만 7천 원 정도 되고, 어, 안드로이드 14고, 액정 화면이 이제 터치가 되면서 스마트폰 같이 터치되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이 돼요. 그러니까 액정이 있잖아요. 밑에 다이얼이 있고, 위에 액정이 있잖아요. 액정이 스마트폰 터치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 비슷한 게 나왔었죠. 근데 디자인이 뭐, 약간 묵직하다. 배터리 용량은 처음에는 한 5시간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 충전했는데 한 5시간, 거의 하루 종일 걸렸는데 한 번 일단 충전하고 나니까 한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뭐 느리진 않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충전하고, 만약에 인터넷 구글 안 쓴다면, 그냥 폴더폰 전화만 쓴다면 한 3, 4일, 한 5일,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까지도 쓰지 않을까? 한 일주일까지도 쓰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나의 새로운 컴퓨터? 어, 알리 눈팅 하다가, 8세대 i3가 3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전에 제가 그걸 하려 그러다가 비싸서 못했거든. 그때 당시 가격이 18만 원 정도 했으니까. 비싸서 못했는데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CPU는 잘 안 망가지거든요. CPU하고 램은 고장이 잘 안 나요. CPU가 탈 수도 있긴 한데, CPU는 그렇게 잘 망가지진 않아요. 그죠? 보통 손을 잘 안 대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번에 삼성램 같이 만약에 정상 작동한다면 완전히 이건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심쩍긴 했는데 이제 i3를 구매를 했더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쓰고 있던 셀레론을 빼내고 i3를 장착을 했어요. 어, 원래 그 310 보드가 i3 같은 8세대이기 때문에 작동하는 게 정상이거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작동을 했어요. 창을 한 2개 정도 띄우고 유튜브를 동영상을 딱 돌리는데 한 10초 정도 재생되다가 찌익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화면이. 그래가 CPU가 불량인가 보다 이래가 CPU를 빼냈죠. 빼냈는데 CPU 그 바닥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접착제 같은 약간 껌같이 이렇게 뭐가 묻어 있는, 매니큐어 같이. 우리 손톱에 매니큐어 있죠. 그 투명한 뭔가 이렇게 투명한 고분자 물질 같은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탱이가 갔으니까 뽑았겠죠. 제가 제거를 했겠죠, CPU를. 제거를 하니까 여기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여기 흠집 있죠. 그러니까 보드에 이 핀을 찢어버린 거죠. 보드에 있는 요 핀을 손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CPU를 뽑아내고 나서 셀러론을 집어넣는데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개빡치든지. 진짜. 존나 어이가 없어. 그냥 CPU만 불량 났으면 보드에 그냥 이거 넣으면 되는데, 쓰던 거 넣으면 되는데, 이 쌍놈 새끼가 메인보드를 이걸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소켓을. 나 개씨. 나 너무 빡쳐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고민을 했어요. 메인보드 301 보드를 사서 셀러런을 쓸까? 근데 그래가지고 301 보드를 검색해 봤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301 보드가 왜 내가 처음에 샀을 때 보드 가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 301 보드가
내가 처음에 5년, 6년 전에 샀던 그 보드 가격 그대로인 거예요. 야, 이거 옛날 보드인데 또 사면 또 고장 나지 않을까? 그죠? 또 고장 나지 않을까? 또 돈 내삐리지 않을까?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사기로 결정을 했죠. 어차피 오래된 거고. 근데 아직까지 더 쓸 수 있었는데, 그래가 얼마 전에 또 그 전에 또 한번 뭐가 이렇게 시스템이 날라간 적이 있어요. 뭐 파일이 없다 그러면서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려놨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새로운 컴퓨터,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3D 마크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뭐 비록 허접하지만 뭐 뭐 성능이야 그렇게 좋은 컴퓨터는 아니지만 새로 산 컴퓨터를 그 스팀 있죠, 스팀. 스팀에서 3D 마크 이거 하는 거 무료로 이렇게 데모 버전이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왜 그 HDD 같은 세타 있죠. 라인 꼽아서 하는 세타. 어, 그 세타 네모난 거, 우리 많이 쓰는 거, 네모난 그 그냥 일반적인 SSD. 그걸로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점수가 5759점이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NVMe를 주문해서 장착을 하고 새로 깔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5803점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아저씨가 12세대 i3를 샀는데 한 3000점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조립하는 아저씨가 말로는 CPU 값이 한 3000점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두 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현상이긴 하죠. 음, 저한테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 새로 산 컴퓨터의 사양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3 12세대 F 벌크. 이게 뭐 그래픽이 없다 그러던데. 근데 F 저거는 벌크라는 의미 아닙니까? 어, CPU가 여러분들 다 나와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정품 케이스가 들어있는 게 있고 벌크는 저거는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 난 F는 벌크라고, F는 그거하고 상하였다 아저씨가 이상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단체 포장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3 CPU를 사면 개별 포장되어 있는 게 있고 벌크라는 거는 이렇게 많이 초코파이 한 박스 같이 그렇게 여러 개가 포장되어 있는 CPU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전 벌크라고 알고 있는데 F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 뭐 그래픽이 안 된다고? F는 그래픽이 안 된다고 뭐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 그리고 메인보드가 기가바이트 610M 그 보드인데 뒤에 파란색 그게 있어요. 파란색 아날로그 모니터 연결하는 구형 예전 아날로그 방 그거 하는 예전 포트가 하나 달려 있긴 한데 제가 연결해 봤는데 모니터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아저씨가 모니터 출력이 안 돼서 그래픽 카드를 GTX 750 Ti를 3만 원에 이걸 넣어야 된다고. 어. 근데 그 전에 제가 썼던 301 보드에서는 그래픽 카드가 없어도 나왔거든요. 근데 아이씨 뭐 이상하다 이러니까 저게 GTX 70 저게 이제 출력용 모니터 출력용 그래픽 카드를 꼽지 않으면 그 파란색 그걸로 안 나온다고. 근데 그걸로 나오더고 HDMI는 나오더군요. 근데 제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가 HDMI 그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픽 카드 3만 원짜리 중고를 달았어요. 어, 그래서 그 DVI라고 하얀색 나오는 거 있죠. 그걸로 지금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잘 나오고 있어요. 나오기는 잘 나오고 있어요. 메모리는 삼성 3208기가 4기가 꽂고 싶었는데 4기가 물건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8기가를 했고 케이스가 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나와 검색해 보니까 19,000원짜리던데 어항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쇳덩어리 되어 있는 거. 어, 그냥 쇳덩어리 그냥 일반 좀 투박하게 생긴 그런 케이스인데 19,000원짜리 케이스였죠. 저는 원래 케이스는 한 만 원이나 5천 원 주고 많이 샀었는데 케이스는 좀 미니 케이스예요. 미니 케이스라서 속이 안이 좀 좁아요. 미니 케이스는 처음 써보는데 근데 작아서 들고 다니긴 좋은데 미니 케이스라 이 안에 좀 뭐랄까 여유가 없어요. 열이 지금 잘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수공비하고 다 합쳐서 24만 원.
현찰 DC 10% 정도 받은 것 같고, 파워는 제가 이거를 다 나와해 보니까 제가 살려고 하는 사양의 컴퓨터가 500W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 컴퓨터 이제 바꿀 고장난 컴퓨터를 보니까 파워가 500W인 거예요. 그래서 500W 조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안 되면 할 수 없고, 혹시나 얘가 들고 갔는데 전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파워는 한 5만 원 정도, 아저씨가 추천했던 건 5만 원짜리 파워였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파워를 썼는데 좀 괜찮아요. 잘 쓰고 있어요. 아저씨가 15,000원짜리 파워라 그러던데, 뭐 크게 상관없이 지금 잘 쓰고 있고, CPU 쿨러는 기존에 우리가 인텔에서 주는 쿨러 있죠. 그러니까 셀러런 8세대 때 쿨러보다는 좀 큰 거예요. 쿨러가 좀 커요. 그래서 아저씨가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서비스를 하나 주셨고, 어, M.2는 제가 여기 밑에 설명해 놨죠. M.2 그 왜 이렇게 그 보드 안에 이렇게 넣는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부팅되는 거. 그거는 제가 상봉일 보드에서는 이제 세타 SSD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삼각형 세 가닥이 나와 있어요.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게 SATA SSD예요. 똑같이 이렇게 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기는 하는데 인식을 못해요. 어, 그래서 NVMe M.2 다시 주문해가지고 사니까 지금 이제 어, 다시 사서 다시 쓰고 있어요. 가격은 250기가가 한 3만 원 정도 하고요. 알리에 가면 금방 옵니다. 하루 만에 왔던데. 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파워 넣고 NVMe까지 장착을 하면 한 2만 원 정도? 그죠? 24만 원에서 파워 5만 원짜리 넣고 삼성 벌크 250기가 3만 원짜리 넣으면 한 그죠? 32만 원 정도 되는 사양이에요. 이게 어떻게 잘 돼 가지고 제가 일단 24만 원 주고 컴퓨터를 사긴 했는데 어 그 뭐지? 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제 셀러론 샀을 때 가격하고 비슷해요. 32만 원이라고 해도 제가 예전에 셀러론에 그래픽카드 없는 310 보드에 CPU 넣고 램 4기가 넣은 것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싸요. 예전에 셀러론이 더 비싸요. 8세대 셀러론 샀을 때보다 더 이게 지금 가격이 싼 형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성능은 뭐 당연히 말할 거 없고, 지금 요즘 이제 하고 있는 건 스팀이 이제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전에 셀러론 때는 로그인 자체가 안 됐는데 자꾸 회원가입에 하면 튕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스팀이 로그인이 돼가지고 그 스팀에서 무료 게임을 하는 게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무료 게임, 레이싱 게임하고 뭐 RPG 게임 하나 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잘 돌아가고 있고요. 성능은 어느 정도냐면 4K 동영상을 그냥 볼 수 있는 수준? 4K 동영상을 유튜브 4K 동영상을 그러니까 위치를 옮기면 로딩 2번 플레이. 내버려 두면 그냥 플레이. 넷플릭스 보는 거 큰 문제 없고. 넷플릭스 볼 때 큰 문제 없고요. 그리고 8K 동영상은 많이 버벅거립니다. 8K 동영상은 로딩 좀 많고 4K는 확실하게 돌아가요. 이 정도면 4K 세팅은 확실합니다. 그래픽 카드만 좀 좋은 거 하나 꼽으면 4K는 큰 무리 없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 20인가 하여튼 그 1920 사이즈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죠. 하여튼 4K 동영상은 무난하게 돌아가는 음, 그런 수준의 컴퓨터입니다. 아무튼 좀 짜증나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컴퓨터를 다시 만나서 너무 좋고 지금 컴퓨터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속도도 부드럽고 이게 그게 없더군요. 뭐라 이렇게 화면을 옮기면 약간 버벅거리는 거 그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너무 좋고 아저씨 싸게 잘 주셔서 고맙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교동 컴퓨터 사러 한 6년 만에 갔는데 가게가 다 없어졌더군요. 한 군데 빼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의 젊었을 때 추억이 많이 담겨 있던 곳인데, 어, 컴퓨터 조립하는 데가 제가 뭐 홍보해드리고 할 것도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 편의점 지나가서 그냥 가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그 한 군데 전부 카페로 바뀌었고 컴퓨터 조립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음, 혹시 뭐 교동하고 집이 가까우신 분 가서 아저씨 친절하게 잘해 주시니까 어, 가서 뭐 혹시 뭐 사실 일 있으면 와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새 컴퓨터 지금 잘 이거 인코딩 할 때 속도가 또 얼마나 빠를지 좀 기대가 되고, 한 32만 원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컴퓨터 살 수 있다. 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지금 12세대 사기에는 아주 적기다. 그리고 아, 조금 돈이 여유가 있으면 i5 정도 사면 좋지 않을까? 그죠? 조금 여유가 있다면 i5 정도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i3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지금 써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 셀러런 쓰다가 i3 쓰니까 어, 너무 컨디션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어, 저 같은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새 컴퓨터 장만해 보시는 건 어떨지. 음, 지구가 기울어짐? 지구의 자전축은 공전면에 대해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죠?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한국은 대만이나 적도성 그 기후로 변할 텐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그러니까 한 지금 위치가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 한, 한 2시쯤을 향하고 있는데, 그죠? 2시쯤을 향하고 있는데 3시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어, 지금 원래는 2시쯤이 위치해 있는데 3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죠. 이게 더워질 테니까. 이미 그 제주도 앞바다나 이런 데는 열대성 어류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이미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게 지구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닌가,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지금 아시아존, 한국을 비롯한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존, 그리고 러시아, 이쪽의 기후가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테고.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국이 2시에서 3시로 이렇게 기울고 있으면 어떤 재앙이 생길 건지, 그에 따른 그에 따른 방파제라든지, 아니면 이 뜨거운 날씨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확실히, 어, 작년하고 올해하고가 확실히 여름이 굉장히 뜨거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죠? 느끼기에는 체감 온도가 사실이니까, 그, 이걸 어떻게 하면 그걸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기울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있을 테고, 또 손해가 있겠죠. 수온이 너무 뜨거워져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접했던 생선들을 못 먹는다든지, 뭐, 이제는 뭐 도미나 이런 거보다 참치를 먹는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정부 학자들의 연구를 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케무샤 이야기를 했었죠. 송윤아 씨가 이재명 당선자 영부인하고 그 사모님하고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8.15 광복절 특사로 조국 아저씨가 나왔네요. 그죠? 제가 최순실 씨를 드둔하는 건 아니지만 최순실 씨는 왜 아직 지금 감옥에 있나요? 석방이 됐나요? 어, 어. 최순실 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죠?
재질이 똑같잖아요. 조국 씨나 최순실 씨나 또 오히려 최순실 씨가 더 약하지 않나요? 그죠? 최순실 씨는 위조는 안 했잖아요. 근데 뭐 그 메달을 딴 게 뭐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줬다 따게끔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금메달을 따고 학교를 갔잖아요. 그죠? 근데 조민 씨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예 뭐 그 뭐지 번역만 했다며요. 그죠? 번역만 했다고 했는데 일저자로 대학을 갔다며요. 그죠? 근데 솔직히 뭐 저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교도소를 민주투사처럼 나올 건 아니죠. 오히려 지지자들과 국민들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어? 참 부끄럽죠, 그죠? 지금 국회에는 전과자가 더글더글하고 과거 민주투사들이 독재 한거에서 감옥에 갔던 거하고는 다르죠. 개인 비리잖아요, 그죠? 전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전부 개인 비리예요, 그죠? 그냥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비리 저지르다가 감옥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성추 안희정 의원 같은 경우는 비서하고 뭐 하다가 감옥 갔었고 대부분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그죠? 음, 유일하게 이재명 당선자만 감옥을 안 갔네요, 그죠? 음, 아무튼 그 조국 그 저렇게 광복절 특사로 저런 사람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법을 만드는 특히 법조계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법을 만들었으면 지키려는 의지 노력을 해야죠.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면서 자기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죠?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조국 혁신당은 반짝거리는 이벤트성 정당이 아닐까. 다음 아마 정당 때는 무너지겠죠. 저것도 어차피 민주당에서 표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저 사람들 다 비례 그거잖아요. 지역권 한 명도 없잖아. 전부 비례의원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민주당에서 그 표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위성정당 만든 거죠. 그죠? 하여튼 그 뭔가 전과자는 궁직에 못 오르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개인 비리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청문회도 대충 하죠. 그죠? 청문회도 대충 하고 야당 의석수가 많으니까 총리도 그냥 통과가 돼버리고 개인 비리가 있는 그 김민석 의원 개인 비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가 돼버리고 그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 저런 사람들이 정책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피해는 그죠? 그 피해는 그럼 누가 감당합니까? 그죠? 음,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정말 감옥에 가서 생활을 하기는 할까? 저거 나올 때만 입구에서 사진 찍는 건 아닐까? 과연 감옥에서 그 교도소 생활을 하기는 할까? 좀 옛날부터 좀 그랬어요. 의심스러워요. 음, 집에 있는 게 아닐까? 그죠? 나오는 것만 찍고 기자들 있는 데서 사진만 찍고 집이나 어디 다른 데 돌아다니는 게 아닐까? 집에 있으면 됐죠. 치거를 해버리면 뭐 알 길이 있나요? 그죠? 음, 아무튼 조국 그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솔직히 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본인이 자숙하고 반성하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는 거. 그죠? 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준비 끝! 다시 보고!